그것을 하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걸 안 내면은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문서를 받아보게 되니까 완전히 잊혀져 있던 사건도 한 번 더 꺼내보게 돼서 빨리 처리되는 결과가 있는데, 개인회생 법원이 네. 변화하고 있는 게 있다고. 네. 요새 댓글을 보면 의정부법원이다, 광주법원이다, 대구법원이다 이러면서 본인의 사건이 6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개시명령이 안 나왔다, 왜 이렇게 사건 처리가 안 되느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런데 이게 댓글을 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의 진행이 느려지고 있어요. 사건 수는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전국적으로 개인 도산 사건,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 합친 사건 숫자가 13만 1,429건이었는데요. 2023년, 즉 작년에는 16만 2,256건으로 거의 3만 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사 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회생위원회 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어나더라도 정말 소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가 적체됐고, 그로 인해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의 사건 진행 속도가 예전보다, 2023년도 이전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결과는 개시 결정이 늦어지는 건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이직을 하셔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에 관할로 오시거나 수원회생법원에 관할로 오시거나 부산회생법원에 관할로 와서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그래도 회생법원은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곳을 고려해서 그런 관할로 이사 오셔서 조금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생업이나 아니면은 주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변제금의 적립이에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고, 금지명령의 효과는 뭐냐면 개시결정의 효과와 거의 같아요. 개시결정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게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되는 것이거든요. 강제집행, 즉 압류도 금지가 돼요. 그런데 개시결정이 없더라도 금지명령을 받으면 똑같이 압류와 추심이 금지되니까 독촉을 방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시결정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적립금을 납입하는 거예요. 적립금 납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서를 낸 날, 그러니까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고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90일 뒤에 첫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시결정이 3개월 뒤에 나게 된다면은 개시결정이 난 때 딱 첫 변제금을 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변제금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3개월 뒤에 50만 원을 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지 않고요. 적으면 5개월, 늦으면 10개월, 더 늦으면 1년도 가요. 12개월. 10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나와서 가상계좌가 발부되면 그때 50만 원을 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12개월 뒤에 3개월 뒤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치 50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돼요. 이걸 안 내면은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세요. 개시 결정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은 돈을 여유롭게 쓸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무실에서 몇 번이나 안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내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개시 결정 나오면 그때 적립된 금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한 번에 내셔야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면책을 늦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면책 받는 시기는 첫 번째 변제금을 적립하게 된 시기부터 36개월 됩니다. 이건 개시 결정이 10개월 뒤든 20개월 뒤든 심지어 30개월 뒤에 나더라도 면책 일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시 결정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변제금만 잘 적립해 놓으면은 전체적인 개인회생 일정에 있어서,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지역이 광주지방법원이에요. 광주지방법원은 방금 말씀드린 개시결정에 효과가 있는 금지명령을 거의 안 내려주거든요. 다행히도 광주지방법원은 개시결정이 10개월까지 늦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불이익을 좀 감당하셔야 되니 그런 부분은 아셔야 되고요.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나한테 있는 월급 계좌 같은 거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계좌를 좀 옮겨두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가족의 계좌를 빌려서 그쪽으로 급여를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채권자의 압류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개시 결정이 늦어지면은 돈이 생깁니다. 내가 적립을 해야 되지만 당장 그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혹이 생겨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도박이나 주식, 코인 그것을 하시게 됐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법원에서는 보정 공고를 내릴 수가 있고요. 보정 공고를 통해서 내 현재의 통장 내역을 제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내고 한 3, 4개월 지나도 개시 결정은 안 나오는데 돈은 생기니까 이걸로 큰 돈을 벌어봐야지 하고서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을 내서 손실을 봤다면 이 돈은 법원에 드러날 경우는 청산가치에 더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거는 법원의 적법한 권고이기 때문에 대리인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개시 결정이 늦어져서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고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소득 변동이에요. 순화시켜서 소득 변동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소득을 좀 줄여서 개인회식을 신청했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나 이제 소득 늘려도 되겠지 하고 소득이 확 늘어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역시 법원의 보정 권고를 통해서 드러날 경우에는 월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주의하셔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이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사무실 입장에서는 의뢰인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행 신청서라는 걸 제출하는데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이 재판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걸 내면은 그래도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문서를 받아보게 되니까 완전히 잊혀져 있던 사건도 한 번 더 꺼내보게 돼서 빨리 처리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속행 신청서를 계속 내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저희의 계획대로 저희 경험에 따라서 적절한 데 속행 신청서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